어제 경주에서 강력한 여진이 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직 1차 지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경주 지역에서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주 강진을 계기로 경북이 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영화 밀정의 실제 주인공인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 김시연 선생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수달을 비롯해서 대구에 사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 재활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9월 20일 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낮 동안에는 완연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고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해안가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고 내륙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한 주의 시작이 참 험난했습니다. 이 바람을 몰고 온 태풍 말라카스는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오늘 오후 일본 오사카 부근 해상을 지나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해상특보가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오늘이 바람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도 선선해서 쾌청한 가을 날씨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8도, 안동은 13도까지 떨어져 선선함을 넘어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한낮에는 대구 24도, 안동 역시 24도로 안동직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많겠고요. 대체로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많이들 놀라셨죠? 경주에서 어젯밤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일어나면서 대구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진 관련 신고가 소방본부에 빗발쳤고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경기가 한창인 대구 스타디움이 좌우로 요동칩니다. 지진이라고? 같은 시각 지상 11m 높이에 있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승강장도 흔들립니다. 황급히 밖으로 나온 고층 아파트 주민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 29층이라서요.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 이따가 정말 엘리베이터도 못 탈 것 같아서 빨리 나왔어요. 어젯밤 경주 여진 직후 대구 수성구와 동구에서는 진도 3의 흔들림이 기록됐습니다. 진도 3은 실내에 있는 사람이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구와 경북 119 소방본부에는 지진 신고 문의 전화가 자정 직후까지 4천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천지가 우는 소리가 된자. 그 소리만 딱 들으면 지진 일어난다. 이게 막 이제 감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소리만 막 뛸 정도로 겁이 나요, 세상이. 지진이 나자 영화관은 관객을 긴급 대피시켰고 대구 경북 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 중이던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 주차장 벽면과 달성군의 주택 천장에 금이 갔고 KTX와 일반 열차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서행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여진의 공포 속에 밤새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처럼 꼭 일주일 만에 강한 여진이 발생하면서 진앙지 경주는 도시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놀란 경주 시민들은 집 근처 공터 등으로 긴급 대피했고 공포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시 노동동 상가. 갑자기 CCTV가 흔들리더니 놀란 점원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진앙지와 가까운 경주시 내남면의 CCTV 화면도 일주일 전과 똑같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어젯밤 8시 33분, 규모 4.5의 강한 여진에 놀란 경주와 인근 포항 시민들은 집 근처 공터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또 다시 또 집에 또 귀가하기는 또 더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 주민들은 불안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량이나 텐트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또 큰 거 하나 더 오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죠. 제일 큰 거 오겠구나 그러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밖에서 잘까 생각 중입니다. 저녁 시간 예상치 못한 여진에 깜짝 놀라 대피한 시민들로 이곳 시민운동장은 매우 붐비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시가지도로는 대피하려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강진 이후 여진이 무려 400여 차례나 이어지면서 경주 시민들은 핸드폰 진동에도 공포를 느낄 만큼 심리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만 들려도 지진인 줄 알고 굉장히 두렵고 사실 무섭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일단 무슨 소리가 나면 일단 대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예상하지 못한 어젯밤 강한 여진은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던 경주 시민들에게 또다시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 장소에서의 중요한 행동 요령, 이상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무턱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 그동안 중심이 낮고 튼튼한 식탁 등 테이블 밑에 들어가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숨어 있다가 지진이 어느 정도 멈췄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외부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빈 공터나 넓은 학교가 좋겠고요. 도심 번화가에 있을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화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종업원, 경비원 등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지하 공간은 전기시설들이 많아 지진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과 같은 천 종류를 물에 충분히 적시고 그 연기를 피해야 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세를 취해서 그 비상구와 같은 신호를 보고 그 신호를 따라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이 발생할 때에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 그중에서도 경북이 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지진 대응 5개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1265회 중 18%가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규모 5.0 이상 지진은 9차례였는데 그중 3번이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생 횟수와 강도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또 특히 경북에는 단층대가 많이 발달하고 있어가지고 이와 유사한 규모의 지진은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명피해 48명, 물적 피해는 4천여 건에 100억 원 이상 될 걸로 예측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정지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확실한 점검을 위해서 정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는 6.5가 되죠. 그렇게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경상북도가 지진 대응 5개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70%까지, 지금보다 배로 끌어올리고 민간 건축물은 50%, 내진율이 10%대에 불과한 학교는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 관측 시스템은 40곳으로,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은 150곳, 지진 대피소는 200만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10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진 해일 매뉴얼을 구체화, 현실화해서 교사와 공무원은 의무 교육을, 주민과 학생에게는 지진 대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방비로 추진하는 내진 보강을 국비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등 국세 감면 등도 동시에 검토됩니다.
한편 경주 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재난특별교부세 27억, 도비 3억 원을 경주시에 긴급 지원하고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한옥지구 기와교체비 70%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네, 지진 외에 준비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밀정인데요. 이 영화 밀정에서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 나오는 김우진은 실제로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시연입니다. 김시연 선생, 평생을 독립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나섰지만 독립운동가 서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시연 선생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영화 밀정은 문경 출신의 황옥과 안동 출신 김시연이라는 실제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제작됐습니다. 김시연 선생은 1883년 안동시 풍산읍 현어리에서 태어나 1911년 일본 유학길에 오르면서 독립운동에 눈을 뜨게 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나선 김시연 선생은 의열단에 가입한 뒤 1923년 황옥과 함께 국내로 폭탄 운반을 지도하다 체포됩니다. 이 과정을 영화로 제작한 것이 밀정입니다. 김시연 선생은 옥고를 치른 뒤 1932년 의열단이 중국 남경에 만든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의 생도 모집에 나서게 됩니다. 추록하고 나온 김시연 선생은 바로 북경에서 생도를 모집하는 책임자가 되었고 264를 일기생으로 입교시킨 인물이 바로 김시연 선생이지요. 항일 투쟁을 하면서 4번에 걸쳐 13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김시연 선생은 해방 뒤에는 반독재 투쟁에 나서면서 8년형을 치릅니다. 김시연 선생은 실패로 끝난 이승만 대통령의 암살 배우로 지목되면서 지금껏 독립유공자로 소문받지 못한 비운의 인물로 남게 됩니다. 이 반독재 투쟁 때문에 독립운동을 평가받지 못하고 독립유공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독립운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념을 초월한 김시연 선생의 재조명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네, 다음은 통계로 지난 추석을 되짚어 보시죠. 연휴 기간 교통량과 교통사고, 범죄는 줄고 백화점의 선물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추석에다 지난해보다 긴 연휴, 또 지진과 태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추석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가의 매출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고가와 농산품 선물의 판매는 저조했지만 중저가의 공산품과 세제 등 규격 제품이 판매를 주도하면서 매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백화점의 추석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10%, 상품권 판매량은 15% 늘었고 특히 5만 원 이하 선물 매출이 15% 이상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의 전복이라든지 이런 굴비 쪽에 판매가 좀 부진하였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밑으로 10만 원대 이하 쪽에 대한 상품을 준비를 많이 하여 그쪽으로 해서 고객들의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아백화점 추석 선물 매출도 지난해보다 4.3%, 롯데백화점도 8%가량 더 많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량도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연휴가 하루 길어 교통량이 분산된 데다 지진과 태풍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지역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10% 줄었고 하루 평균 정체 길이는 39.9%, 정체 지속 시간은 36.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확장 개통한 광주 대구 고속도로는 지난해보다 교통량은 26.4% 늘었지만 정체 길이는 63.4%나 줄어 도로 확장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와 교통사고도 줄어 대구의 5대 범죄는 20.6%, 경북은 26% 적게 발생했고 교통사고는 대구가 37%, 경북은 4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3일부터 추석 연휴 비상근무를 실시한 결과 2,200여 건이나 출동해 1,190여 명을 구조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건이 증가한 17건 발생했고 출동 건수와 처치, 이송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119 신고 전화는 지난해보다 10% 늘었는데 병원과 약국 안내가 3,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 지도와 질병 상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대구에서 생후 1개월 된 아기 수달이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기 직전에 구조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구에 야생동물 재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대구시 수송구 옥수천에서 불어난 물에 떠내려오다 한 시민에 의해 구조된 아기 수달입니다. 너무 어려서 배밀이도 겨우 할 정도인데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모습이 앙증받기만 합니다. 시기는 1개월 정도 되는데 아직 저희들 먹이를 줘보다요. 얘가 먹이를 어떤 사냥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입에 가까이 갖다 주거나 안 그러면은 뭐 주사기로서 떠먹여야만이 먹는 연령대였습니다. 아기 수달은 재활 훈련을 거친 뒤 자연으로 돌려보내야만 생명을 건질 수가 있지만 대구에는 재활시설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 수달은 좁은 공간의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이 아기 수달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끝내 죽고 맙니다. 지난해 9월에도 생후 3개월 된 아기 수달이 구조돼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졌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죽고 말았습니다. 야생에 그냥 돌려보냈을 때는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활센터가 필요로 했어야죠. 하지만 대구시는 4개 동물병원을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지정해서 치료만 할 뿐 아직 재활시설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야생동물 재활센터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아직 없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구조된 야생동물 가운데 재활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간 경우 80에서 90% 정도가 죽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사드 배치 제3후보지 발표 시점과 관련해 국방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현장 실사를 마치고 최종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성주 골프장 터 매입과 관련해서는 최종 터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끝낼 계획이어서 사드 배치 결과 발표는 이달 중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고향 자이크로를 잡고 리그 3위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6 K리그 챌린지 35라운드 경기에서 대구는 리그 최하위 고향을 상대로 볼 점유율과 슈팅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경기를 펼친 끝에 결국 후반에 터진 파울러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무승부를 기록한 2위 부천과는 승점 4점 차, 1위 안산과도 승점 5점 차로 추격한 대구는 오는 토요일 6시 평창 알펜시아에서 펼쳐지는 상위권 경쟁팀 4위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주민들에게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고지 세액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공단과 대구은행이 밤과 새벽 사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폐자원 수집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시와 경찰, 도로교통공단이 손수레에 감을 수 있는 야광밧줄, 이른바 단디바를 개발했는데 대구은행이 1,8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지역 노인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달구시가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달구시는 대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가운데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 등 600명을 선발해서 50만 원씩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선발 순위는 대구시와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구미를 경북 지역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6월 경북 지역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북에 입주한 외국인 기업 158개사 가운데 30%인 47곳이 구미에 있어 가장 많았습니다. 투자 국가별로는 일본 62개사로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이 30개사, 유럽이 24개사 순이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고 내륙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한 주의 시작이 참 험난했습니다. 이 강한 바람을 몰고 온 태풍 말라카스는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오늘날 오사카 해상 부근을 지나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해상특보가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람만 염두에 두신다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한낮에도 선선해서 쾌청한 가을 날씨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일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구름이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3도, 영주 1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이 24도, 영주 23도 예상됩니다. 울진은 한낮에도 21도 선에 머물겠고요.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